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전주의 한 카페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동네 양아치 아저씨들에게 알립니다.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툭 하면 와서 시비 걸고 욕하시는데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저희 카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등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카페 여사장님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훤히 눈에 그려지는 건 저뿐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유, 속이 다 후련합니다. 네, 카페 사장님 열심히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인신공격 참지 말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상담 한번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요, 참는 사람들을 보고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한번 공격을 해보고 그 사람이 참으면 아, 이 사람은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강력하게 나는 이런 거를 공격하면 참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 이 카페 현수막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대응이 정말 멋지다. 여자 혼자 장사하는 입장으로 충분히 200% 공감한다. 여자 혼자 한다고 함부로 하는 손님들 진짜 많다. 반말은 기본이고 막말에 성희롱, 공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이런 현수막을 건 사연을 밝혔는데요. 한동안 테이크아웃을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했는데 할인가에 커피를 사고도 매장에서 마시겠다고 하는 고객들과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일행과 술을 먹고 카페에 들어와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결제도 하지 않고 과자를 먹기에 결제를 하고 드시라 이랬더니 도리어 과자를 던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화를 내고 강경 대처를 했더니 참았을 때보다 점점 진상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당함과 불의가 있으면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맞서서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보는 것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이런 행위는 폭행에도 해당하고 영업방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법적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담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거리를 가다 보면요. 요새 폐업 간판이 붙은 상점이나 임대라는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띕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예고이기도 하죠. 상황이 어려워서 폐업했지만 또다시 또 새해가 됐고요.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과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심재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로 세무사 법무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곤 세무사입니다. 아, 네. 우리 심 대표님 나와주셨는데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세무 업무와 관련 법무 업무 두 가지 다 조언을 해주고 계시나 봐요. 네. 법무와 세무가 관련이 많은데요. 두 분야 모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제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거나 세무 관련 일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세법을 전공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조세법 전공입니다. 아, 예. 네. 세무 용어가 그런데 익숙치가 않고요. 세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상식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사업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지만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네. 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에서 이익을 봤을 때 그에 대한 일정 세금을 내는 건데요.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땐 적용세율이 최고 4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날수록 소득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네, 그건 이제 누진 구조라고 하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식당에 가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는 곳도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란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네.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하실 텐데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법인 사업자를 하거나 이제 두 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실제로 세금이 어떤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창업하는 분들이 하는 첫 번째 고민이기도 한데요. 먼저 법인의 경우 설립 절차, 설립 비용, 폐업 절차가 개인 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월급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도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법인 대표의 책임은 본인이 법인에 출자한 주식 투자금에만 국한됩니다. 또 정부나 큰 업체의 공개 입찰 등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대외 신뢰도가 중요한데요.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법인이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법인 설립도 굉장히 요건이 굉장히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제한이 있었지만 네. 현재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 좀 낫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군요. 예. 사업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예상은 이제 처음에는 원대한데요. 시작할 때는. 막상 해보면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고 큰 욕심은 없었는데 번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사업자의 예측에 맞을 때보다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초기에는 얼마 벌겠냐 싶어서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익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초기에 대박을 낼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작은 개인 사업자로 하고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이익의 규모가 커진다고 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 이제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복잡하진 않습니까? 사업용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 감면 여부,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등을 따져야 합니다. 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단한데요.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이 그 개인 사업을 인수하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언제 전환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이익이 예상보다 커지는 추세가 확인될 경우 가급적 빨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데요. 일정 이상의 이익이 났을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늦게 할 경우 추후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세무사님이 조언 주신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커질 거로 보여지면 미리 이제 법인으로 좀 할 걸 준비해서 전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서 세율이 좀 낮으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그러면 그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법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등 법인 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 반드시 2주 이내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이런 거로 신경 쓰시다 보니 변경 등기 신청을 깜빡하시는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변경 등기 같은 것도 세무사님이 해주십니까? 원래 변경 등기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또 별도로 사업주가 신경을 써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사업자들이 놓치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대표이사가 개인 주소를 이사했을 때입니다. 아, 네. 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표 개인의 집을 이사한 것이 업무랑 어떠한 관련이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의 경우 개인 집 주소가 바뀌면 꼭 변경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네. 그 이런 것도 많이 놓치실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통상 임원 임기가 3년인데 임기 만료가 되었을 때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 등기를 2주 이내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부 기재사항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슬프지만 우리 폐업 신고를 알아야 할 때 세무상식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무리도 잘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 유의해야 될 점 좀 세무사님 짚어주시죠. 폐업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폐업 신고한 달이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시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부가세를 꼭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겠군요. 예. 네. 또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폐업 이후 다음 연도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생각해서 다 버리시지 말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를 할 때 비용이 있어야지 그걸 공제를 받고 할 텐데 이 증빙이 없으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폐업 신고할 때 그냥 이제 뭐 요새 이제 안 되니까는 뭐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다 없애버리시면 안 되고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꼭 다 증빙을 챙겨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데도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니까 만약 폐업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지만 세금은 꼭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청에서 장기간 동안 세금 체납자로 관리를 하며 추후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할 때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법인이 폐업하기 전에 주의하실 것은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할 경우입니다. 아, 네. 통상 이런 채무를 가지급금이라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를 주었다고 간주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네. 따라서 폐업 전에 반드시 정리하시고 폐업하셔야 합니다. 음. 법인의 경우 폐업과 함께 법인해산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고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등기부상 8년 정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용을 내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자연 소멸되게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겠군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8년 정도 두거나.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지만 이제 8년 정도 두는 기간 동안에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기는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사업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를 원하는 사업주들은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네. 예, 오늘 창업과 폐업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우리 심재곤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동률의 새로운 시작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